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부활절로 공휴일 겸 휴장이었는데요. 그럼 아예 깔끔하게 그냥 다 쉬든가. 이런 날 또 그 미국 PC 물가지수랑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은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국 선물지수 내지는 뉴욕 역외 환율, 원달러 환율 정도라도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다 멈춰있는 상황이라서 매우 답답하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PC 물가지수는 2월분 예상치에 정확하게 부합을 한 결과가 발표됐고, 다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 및 담화에서는 나는 금리 인하를 서두를 생각이 전혀 없다고 완전 단호박 모드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의 6월 금리 인하 기대 심리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다음 바이든은 또 미국이 이스라엘의 군사적 지원을 확대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PC 불확실성 해소랑 다른 재료들 전부 다 합해가지고 평가를 해보면은 하방 쪽이 조금은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런데 당장 미국 오늘 새벽 부활절 연휴로 증시가 멈춰 버렸다는 거죠. 자, 이 와중에 샤오미가 발표한 첫 전기차 SU7에 대해서 중국 내부에서는 일종의 청출 어람격으로다가 애플 카피 베끼기로 시작한 그 샤오미가 애플도 포기한 전기차를 마침내 만들어냈다. 결국 우리가 이긴 거다. 이렇게 지금 정신승리하면서 중국 전체가 완전히 난리고요. 또 거기다가 이 샤오미 SU7 관련 파격적인 수치들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 내일 뉴스에서 3월 28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에 이 샤오미 전기차 공개가 된다는 건 미리 말씀드렸는데, 막상 나온 걸 보니까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뛰어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테슬라 모델 3의 업그레이드 버전급이다. 심지어 비슷한 가격대인 테슬라 모델 S보다 가격은 더 싼데 성능은 배터리부터 하여간 모든 게 다 앞서 있었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자랑하는 FSD, Full Self Driving,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거의 비등비등한 그런 퍼포먼스가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번 샤오미 전기차 SU7은 테슬라가 경쟁 차종이 아니라 포르쉐 타이칸 전기차를 타겟으로 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근데 가격은 3분의 1 가격이죠. 거기다가 한 번 충전에 800km. 이거는 현재 이제 실제 시험 테스트한 결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 680km밖에 안 갔다. 그거부터 800km 심지어 넘게 갔다. 이런 결과까지 좀 엇갈리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우리 현대차, 기아 이 전기차도 재원표에는 한 번 충전에 뭐 400km 간다고 써 있지만 좀 빨리 달리거나 외부 온도가 차갑거나 그러면 뭐 340km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 440km 갈 때도 있는데, 이 샤오미는 전체 거리가 이제 800km로 2배 기니까 주행거리 달라지는 오차의 폭도 2배라고 보면은 이해가 되죠. 하여간 배터리 성능만큼은 확실하게 지금 뛰어난 게 5분 충전에 138km, 그리고 15분 충전에 350km 간다니까 진짜 배터리는 짱짱맨. 요거는 맞아 보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 샤오미 전기차를 제가 띄워주려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전기차가, 그것도 그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짝퉁으로 유명한 그 샤오미에서 딱 4년 만에 전기차를 완성했는지, 그리고 이번이 샤오미 SU7에 바이든이 알면은 뒷목 잡고 넘어갈 진짜 그런 부품 구성들이 막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미국 정부가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금지를 때린 지가 언젠데 여기에 미국산 반도체가 갖다 막 박혀 있는지,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좀 더 강력하게 중국 전기차를 견제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국 시장은 특히 전기차에 있어서는 완전히 중국에 고사당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도 이미 성능으로 발렸고, 디자인은 포르쉐급인데 가격은 또 3분의 1이야. 그러면 포드 GM에서 만드는 전기차라고 해서 이 샤오미 앞에서 서할 리가 있겠습니까? 일단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차근차근히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샤오미가 별명이 왜 대륙의 실수라고 하냐. 이거는 우리 이제 속담 중에서 싼 게 비직떡이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걸 정면으로 뒤집은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중국산 하면 지금까지 싸긴 한데 품질은 딸리다, 이런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완벽하게 깨버린, 그러니까 값도 싸면서 품질까지 우수한, 그래서 이걸 뭐 대륙의 반전 혹은 대륙의 각성이라는 표현보다 더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대륙의 실수다. 이거는 실수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안 나온다.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수 차원으로다가 거의 엄청난 대반전이라는 소리예요. 이제 저 중학교 때
그 반포중학교 3학년 당시 연합고사 100일 전 그때 세화여중 애들하고 동작대교 밑에 한강고수부시 거기서 이제 100일주 퍼마시고 담배 돌려 피고 하다가 경찰 기동타격대 출동해가지고 우르르 다 같이 잡혀갔는데 당시 경찰서에 우리 엄마가 나 데리러 왔다가 나를 보고 한 소리가 그거야. 내가 너를 낳은 건 정말 실수였다. 하여간 근데 이 샤오미 창업자 레이 주인이라는 사람은 원래 소프트웨어 개발자 출신인데요. 처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공개했을 때 곧바로 샤오미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해가지고 아예 그냥 캐릭터를 스티브 잡스, 그냥 스티브 잡스 무조건 따라하기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당시 똑같이 모방해서 만들었는데 성능은 처음에 한 80% 정도 나왔어. 근데 판매가를 3분의 1로 내려서 받았더니 이게 막 미친 듯이 팔리는 거야. 근데 뭐 아이폰이 당시에는 막 난리가 나가지고 혁신의 아이콘이다, 뭐 대단한 발명품이라고 했지만 사실 업계에서는 애플이 자체적으로 직접 만드는 부품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그냥 하청으로만 제조를 하잖아. 심지어 아이폰 부품 30%가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K증시에 보면 LG 이노텍부터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사촌동생, 그 넷째 작은 할아버지가 창업한 자화전자까지 다양한데, 하여간 그래서 조립도 전부 중국 그 폭스콘에서 하니까 이 아이폰을 카피해서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운영체계 iOS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레이쥔이 자기네 자체 그 샤오미 스마트폰 운영체계를 만들어낸 거야. 뭐 본인이 소프트웨어 그 개발자 출신이니까. 하여튼 그런데 이 샤오미가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베껴서 차이슨으로 우리한테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스마트폰이 성공하고 뭐 지금은 공기청정기, 로봇 청소기, 뭐 세탁기, 건조기, 전동 스쿠터 같은 생활가전까지 별의 별거 다 만들어요. 그 비결이 뭐냐? 하여간 뭐든지 전 세계 어디선가 새로운 가전제품이 딱 나온다? 그러면 곧바로 샤오미가 똑같이 베껴가지고 3분의 1 가격으로 일단 출시를 해. 막 팔려.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가 도저히 쫓아오지를 못할 정도로 성능을 개선시키는 거죠. 그러다 결국 이제 아이폰 판매 대수도 샤오미가 제껴버렸고, 뭐 다른 다이슨 이런 거는 뭐 예전에 이미 샤오미가 압도적으로 다 시장을 다 말아먹었죠. 장악했다고. 그리고 품질은 이제 샤오미 레이쥔이 우리 샤오미의 개발자는 고객 모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해가 수시로 고객 의견 청취해가지고 개선할 거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할 거 하고 이렇게 완전히 그냥 양방향으로 수시로 막 소통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전기차까지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야. 솔직히 이건 제 사견인데 저는 이 전기차만큼은 정말 처음부터 완전 싹 베낀 거라고 봐요. 앞으로 이제 후속 차종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테슬라부터 전 세계 전기차 기술 다 갖다가 집대성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보면은 샤오미 이 SU7 이게 출시 36시간 만에 사전 예약 12만 대라는 전기차 업계에 정말 그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고 지금 난리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팝업 디스플레이부터 자율주행까지 하여간 모든 그 전장 기능을 맡고 있는 디지털 칵핏의 퀄컴 칩. 그 다음에 ADAS, 이건 우리 이제 현대차 기아도 있는 그런 이제 자율주행 기능인데 여기는 엔비디아의 최신 칩이 들어갔어. 아니, 엔비디아 칩 이미 대중국 수출 금지 떨어진 지 지금 2년이 다 돼가요. 그 2022년 8월 달에 미국 정부에서 엔비디아 모든 생산품은 미국의 전략자산이라고 이렇게 규정해가지고 대중국 수출 전면 금지한 거야, 지금까지. 그 다음 보면은 브레이크는 이탈리아산 브렘보, 타이어는 독일제 컨티넨탈, 그리고 독일 기업 막 쭉 들어가 있는데 부식류는 보쉬, 그 다음에 경량 알루미늄 부속은 독일 티센크루프 있죠. 그 엘리베이터 우리가 마크 중에 많이 본 거, 그 브랜드죠. 그 다음에 또 독일의 쉐플러에서 만든 변속기랑 벤텔러 엔지니어링 기술, 그리고 또 미국도 있는데 넥스티어 오토모티브, 여기서 만드는 스티어링 기어. 그 다음 이제 또 각종 센서류는 소니, 이렇게 들어갔어. 아니, 퀄컴 엔비디아도 황당한데 독일은 지금 자기네 포르쉐를 겨냥해서 만든 샤오미의 저런 부품들을 공급을 했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 넥스티어 오토모티브 저기는 원래 GM 자회사였던 전통 미국 기업인데 델파이랑 합병하면서 독립을 했던 것 같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바이든이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샤오미 전기차에 넥스티어 오토모티브가 부품을 수출해? 그리고 일본 소니도 마찬가지로 지금 혼다랑 소니랑 전기차 프로젝트 파트너십으로 추진 중인데 아니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지? 지금 부품들만 봐서는 완전히 벤틀리, 롤스로이스 이런 명차에 들어가는 최고급 자동차 부품 브랜드들로만 그냥 갖다 박았어. 거의 김밥으로 치면은 김은 저기 그리스 바다에 있는 해초 쪼가리들 다리미로 펴가지고 김으로 만드는 거에다가 단무지는
스위스 융프라우에서 만든 고랭지 무를 남극 빙하 녹인 무라고 이태리에서 한 5대째 발사믹 식초 만드는 명가에서 나오는 그 식초 담근 물에다가 시금치는 어디 저 산삼밭에 키운 시금치에다가 결정적으로 쌀은 그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일본 쌀 있잖아. 뭐 1kg에 한 20만 원 하는 거. 그걸로 해서 지금 김밥을 만든 거야. 근데 빡치는 거는 여기 샤오미 SU7에 배터리부터 타이어 그리고 사소한 고무 부싱부터 전장까지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산 부품은 아예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자, 그럼 여기서 깜짝 설문 들어갑니다. 이 샤오미 SU7 이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수입돼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가격이 만약에 우리 기아 EV6하고 똑같다. 그럼 나는 이 샤오미 SU7 산다? 1번. 그렇지 않다. 아직까지 중국 전기차나 못 믿는다. 나는 그런 바퀴 달린 화장터 그런 언제 불날지 모르는 그런 중국산 전기차 못 믿겠다. 안 산다. 그냥 기아 EV6 사겠다. 2번. 댓글에다가 번호와 함께 이유 내지 근거를 함께 써주시면은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분에 한해서 보나파르테 커피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즐겨 마시는 커피,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퀄리티, 맛, 가격,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커피 보나파르테를 소개합니다. 보나파르테는 생두의 저장, 이송, 블렌딩부터 제품별로 모든 로스팅 과정을 자동화 처리해 동일한 퀄리티의 제품을 생산합니다. 로스팅된 원두는 디가싱을 통해 질소, 분쇄 포장되고요. 엑스레이 검사로 이물질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 그럼 이제 샤오미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뭐 마바라들이나 뉴스에서 막 떠드는 그런 거 말고 사실 우리 삼성전자, LG전자는 뭐 처음부터 모방 없이 베끼지 않고 자체적으로 모든 걸 개발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샤오미는 4년 만에 만든 전기차를 우리 삼성, LG는 못 만드냐? 애플은 뭐 먼 얘기니까 그렇다 치고 일단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이제 수십 년간 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OEM 공장 일감을 도맡아서 해오다 보니까 특허나 이런 거 너무 다 잘 흡수를 해버린 거야. 심지어 벤틀리, 포르쉐도 부품 다 중국에서 생산하잖아.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에 수입해서 들여오는 벤틀리가 중국산 부품 들어갔다고 통관 안 돼가지고 막 묶여있고 난리 쳤었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번 샤오미 SU7처럼 이제 차량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남의 기술하고 특허 이런 거 다 몰래 동원해서 우선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막상 정식 출시할 때는 그런 거 싹 피해가지고 대신 앞에 엔비디아 칩, 퀄컴 칩 이런 거 딱 그 두 개 빼고는 다 결국 중국에서 만든 그런 독일 기업 부품, 일본 소니 센서로 이런 거를 다 갖다 쓰는 거지. 아니 상표만 뭐 티센크루프고 보시고 소니지 뭐 전부 자기네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샤오미 공장에서 갖다 꽂아가지고 조립하는 거니까 관세가 있어요. 뭐가 있어. 그리고 아마 납품 단가나 아니면 장기 공급 계약하는 그런 조건으로 가격도 살벌하게 후려쳤을 거야. 안 봐도 뻔하죠. 그 보쉬라는 자동차 그 부품 회사만 봐도 뭐 와이퍼부터 에어 필터 해간 별거 다 있는데 그게 자동차 회사 공급하는 단가랑 일반 소비자 가격이랑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타이어 이것도 당장 마트에만 가도 타이어 뭐 되게 할인해서 파는 것처럼 하지만 그거 자동차 출고될 때 달려나오는 그 납품 가격 아마 한 2배 이상 가격 차이 날 거야. 하여간 여기다 중국은 아직도 인건비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이제 싸니까 수십 년 동안 OEM 하면서 잔뼈가 굵은 그 숙련공들 거기다가 연봉도 싸, 노조 파업도 없어. 이게 이제 현실이죠. 여기다 이제 결정적으로 배터리는 CATL에서 현존하는 가장 고성능 2차 전지 그 NCM 배터리를 갖다가 얹었는데 이것도 당연히 싸게 공급받았겠지. 뭐 그냥 같은 중국인들끼리 동포 DC 이런 거 안 해준 거 아니냐고요? 아니고요. 당연히 공산당이 개입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중국 국영기업 중에서 베이징 블루파크라고 이름부터가 이제 블루 들어갔으니까 친환경 자동차 전문 기업인데 여기서 지난주에 공시를 내놨는데 자기네랑 베이징 자동차 캐피탈, 베이징 하이나 추안 오토모티브 파츠스탁 이렇게 3사가 공동 출자해가지고 베이징 자동차 하이란 신에너지 과기를 설립한다고 밝혔는데 딱 봐도 공산당이 주도하는 친환경차 그런 어떤 기관 같잖아, 이름이. 근데 여기 관리 주체로 지목된 법인이 베이징스 다이 신농 위안 커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중국 CATL하고 샤오미가 공동으로 투자한 회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배터리 셀 지능형 제조 공장을 짓는다는 계획인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값싼 노동력조차도 더 생산 단가를 깎으려고 지능형 제조 공장. 이게 스마트 팩토리, 그 무인 공장. 이걸 짓는다는 소리예요. 여기 자본금이 10억 위안, 우리 돈으로 1,850억 원인데, CATL 지분이 51%, 샤오미가 5%, 그리고 나머지는 뭐 앞에 말한, 그 이름도,
베이징 자동차 하이란 신에너지 과기. 이거 다 공산당 자금줄이지 뭐. 그래서 약간 중국 전기차는 내수에서는 이제 완전히 테슬라든 뭐든 외산 다 몰아내고 자기네가 다 먹으려고 할 거고, 여기는 이미 올해 출고 대수 보면은 전기차 대 내연기관차 비율이 6대 4야. 전기차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중국 내수 시장에서 전기차 첫 출시해가지고 일단 자동차 신차 나오면 왜 첫 해에는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 결함 같은 거 있다고. 그래서 중국도 이제 첫 출시하고 나서 불량 터지는 거 리콜 때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도 높여가지고 그 다음 이제 저가 전략으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장악하려는 거지. 아시다시피 전기차 생산 원가 40%가 배터리인데 이걸 중국 CATL이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 차지하는 상태로 얼마든지 가격 가지고 후려칠 그런 여력이 될 거 아니에요. 하여간 이런 와중에 최근 중국 항저우에서 무슨 일이 또 있었냐면은, 항저우는 우리로 치면은 약간 인천 송도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도로 한복판에 벤틀리 SUV 이거 벤테이가인가 그거 맞죠?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내려가지고 그냥 대낮에 도로상에다가 사람을 눕혀놓고 막 접해고 있는 거야. 아니 중국 1인당 연소득이 아직도 1,000만 원 조금 넘는데 저 3억 넘는 벤틀리 SUV를 타려면은 재벌 아니면 삼합회든가 뭐 공산당 간부든가 같은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길에서 저렇게 사람을 좁히고 있으니까 이제 누가 가서 말렸나 봐.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저렇게 차도에서 사람들이 막 누워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면 누구라도 가서 말리는 게 이제 당연한 문화지만 중국은 안 그렇거든요. 우리 속담에 그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뭐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그런 거 있듯이, 우선 중국 사람들의 전통적 정서가 뭐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남의 일에 괜히 개입해다가 내 체면 상하는 것도 싫어하고, 또 뭐 역사적으로도 문화 대혁명 뭐 이런 과정에서 괜히 남 도와주고 숨겨주고 그러다 자기네 집안까지 멸문지화를 당한 사례도 많았어가지고 더 그렇게 굳어졌다는데, 그러다가 이제 덩샤오핑 집권하면서 중국 경제 개방하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신세대들은 서로 매너를 지키고 또 양보하고 돕는 게 미덕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게 그 유명한 펑위 사건이라고, 한 20년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버스에서 어떤 할머니가 버스 뒷문으로 내리다가 갑자기 굴렀어. 그게 뭐 발을 헛디딘 건지 아니면 정신을 잃었는지 하여튼 쓰러졌어. 그래서 그 승객 중에 한 명이 할머니 병원으로 업고 모시고 가가지고 가족들한테 연락까지 다 해줬는데, 그 할머니가 나중에 그 승객을 오히려 소송을 제기했어. 이놈이 나를 넘어뜨렸다고. 근데 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위자료 더하기 치료비 쪽으로 4만 5천 위안을 지급하라고 그 승객한테 배상 판결을 내렸어. 우리 돈으로 한 800만 원 넘는 돈이죠. 이게 이제 당시 그때 10억 그 중국 인구 전체가 일제히 분노를 하면서 이 사건이 중국의 어떤 윤리와 도덕을 50년 퇴보시켰다고 막 난리를 쳤었거든요. 하여간 근데 이제 앞에 벤틀리 오너가 백주 대낮에 그것도 차도에서 사람 좁히고 있는 이거를 이제 다른 차들은 뭐 늘상 그렇듯이 다 모른 척해서 이제 피해 갔는데, 갑자기 어떤 청년 한 명이 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막 싸움을 말렸나 봐. 근데 그 청년이 타고 있던 차가 비아디였대. 이게 이제 블랙박스 영상하고 현장에서 핸드폰 촬영하는 사람들이 SNS에 올리고 그래가지고 일파만파 막 미담으로 퍼진 거야. 그래서 역시 중국 비아디를 타는 사람이 영국 벤틀리 타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신사다. 우리 왕서방이 영국 신사보다 더 젠틀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국뽕이 됐나 봐. 하여간 그래서 비아디 그 회사 측에서 이 사람한테 상금을 뭐 3,500만 원인가 현찰 박치기로 내주고 평생 무상 AS 티켓까지 이제 줬대요. 뭐 홍보 효과 제대로 노린 거지. 하여간 근데 나중에 밝혀진 게 저 벤틀리에서 그 사람을 때린 저쪽은 사촌형이고 누워서 쳐맞은 사람이 사촌 동생이래. 아니 사촌끼리 저렇게까지 그것도 도로상에서 이런 상황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돈 문제, 여자 문제 아니고서는 저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죠. 그냥 저런 그냥 미담으로 끝날 수 있었던 그런 일도 중국 비아디가 나서서 저렇게 포상금 주고 평생 AS 보장해주고 이런 거야말로 사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중국이 얼마나 자동차 시장의 야욕이 큰지를 알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까지 이제 중국이 OEM 공장 하면서 다른 거 이제 기술 슈킹해가지고 뒤통수 치려고 한 건 거의 다 실패했잖아, 솔직히. 뭐 조선 철강도 있었고 반도체 완전 작살났고. 근데 이제 자동차만큼은 전기차 전환 시대에 있어서 우리 안 뺏긴다. 이거 같아. 오늘 샤오미 얘기하다가 펑위 사건까지 얘기 나와서 좀 길어졌는데요. 하여간 이번 샤오미 SU7 그 전기차 출시에 대해서 정작 우리보다 더 위기의식을 느낀 것은 바이든이 아닐까. 혹시 아니더라도 워싱턴에서 마침 올해 미국 대선도 있는데 이런 어떤 심각성을 좀 깨닫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영상으로 전해드리고요.
자, 그럼 저는 우리 새로운 한 주 그리고 4월 첫 거래일, 이번에는 깔끔하게 4월 1일이 또 월요일인데 이거 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들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일요일 저녁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